As a threat hunter, you're constantly working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your endpoints and proactively hunt for threats hiding in your environment before an attack has the chance to infect your network. What are the must-haves for any threat hunter? Qualified data that provides complete visibility, a simple, efficient method for searching your environment for behavioral indicators, including those mapped to the MITRE ATT&CK framework, and finally, the ability to automate threat hunts for known attacks or according to your own criteria. Introducing SentinelOne Deep Visibility. With patented storyline technology, Deep Visibility returns full contextualized data to quickly identify the root cause behind a threat with all of its context,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ll revealed from one search. The powerful and intuitive Deep Visibility interface assists you in building the correct syntax using completion suggestions with a single click. This saves you time and spares the pain of remembering how to construct queries. As a threat hunter, the MITRE ATT&CK framework has likely become one of your go-to tools. SentinelOne makes hunting for MITRE ATT&CK TTPs fast and painless. A single query will return results from all your endpoin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unning Windows, Linux, or Mac. SentinelOne's Deep Visibility helps to ease the load of your SOC team with automated hunts. Create and schedule custom threat hunting searches through watch lists and get notifications when a query returns results. Your organization is secure even when you or your team are not on duty. SentinelOne Deep Visibility brings you ease of use, speed, and context to make threat hunting more effective than ever. To learn more about SentinelOne Deep Visibility and threat hunting,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예,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딥셉션인데요. 좀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이 딥셉션 기술은 해커들을, 악의적인 해커들을 속여서 공격 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센티넬1의 박정수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티넬1의 박정수입니다. 네, 이사님 예전에 스튜디오에 한번 오신 적 있으시죠? 네, 오래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소속하고 계신 센티넬1, 좀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소개하고 또 이사님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티넬1은 이제 많은 분들이 EDR 전문 업체로 알고 계시고요. 네. 네. EDR 전문 업체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EPP로 시작해서 EDR까지 확대한 엔드포인트 관련된 보안 전문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XDR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이 에티보, 디셉션 제품의 에티보라는 회사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수를 했고요. 인수해서 저희 라인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장표에는 기만 기술을 활용한 APT 공격 대응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예.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한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센티넬1의 박정수입니다. 많은 분들은 허니팟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해커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지를 분석하는 이제 솔루션이었는데요. 네. 허니팟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하다 보니까 해커가 들어올 때까지 사람이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커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디셉션은 별도의 네트워크에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 내부에 내부 네트워크에다가 PC에 서버에 직접 설치를 해서 해커가 실제로 침투하는 경로에 존재해서 이걸 해커를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공격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고객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공격할 때 이거를 진짜 시스템을 보호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적으로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허니팟 얘기를 한 20년? 15년? 20년?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그러면 한 단계 진화된, 엄청 고도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실환경에 구축이 된다.
네, 그렇죠. 예, 허니팟 2.0이라고 허니팟의 차세대 버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네. 말 그대로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사 네트워크에 직접 같이 구축을 해서 네. 해커가 결국에 공격하려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우리 네트워크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우리 데이터를 못 가게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시스템으로 유도를 해서 해커를 속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자가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그럼 어떤 사례로 해커들이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지 가볍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네. 디셉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공격 사례. 네. 최근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가 많이 이제 공격에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관리자 계정을 내가 만약에 훔쳤다면 액티브 디렉토리에 쪼인데 모든 시스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커들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계정에 대해서 특히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메일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넣어서 보내고 사용자가 뭐 PDF라든가 워드라든가 아니면 아래 한글로 된 문서를 읽었을 때 그 취약점이 패치가 안 돼 있으면 CNC 서버로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특정 CNC 서버에 접속이 되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전파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공학 기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해커들이 이제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네. 대부분 서버들을 물론 VPN이라 돈 많은 회사들은 이제 VPN 이런 걸 구축해가지고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게 되거든요. 리모트 데스크탑 포트를 연결해 놓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제대로 설정 안 한다거나 쉽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해커들이 열린 RDP 포트를 통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유출해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커가 1차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내부에 잠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사회공학적 기법, 다양한 공격 기법으로 PC 내부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온 다음에는 미미카츠라든가 나와 있는 DC 싱크라든가 이런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계정들을 이제 훔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비밀번호도 같이 이제 훔치게 되는 거죠. 네. 이 계정 훔치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무제한적으로 악성 코드를 퍼뜨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훔친 다음에 암호화 시켜놓고 이제 외부로 이제 암호화 시켜놓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공격을 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사실 실제 감염 사례가 있긴 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고요. 최근에 뭐 제가 고객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문해 보게 되면 랜섬웨어가 감염된 경우에는 솔루션 도입을 하는 고객사도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죠. 보안 솔루션을 사는데 비용이 이제 그러면 또 당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안 지식도 많이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이제 복구하고 이걸 더 안전하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당하고 이런 반복적인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엄청 많이 늘어났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AD 애저라고 해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자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거의 최근에 거의 디폴트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커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내부 시스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 PC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들을 이제 훔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미카츠나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기자님도 그렇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하게 되면 패스워드나 계정을 저장해 놓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다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해커들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 저장해 놓게 되면 미미카츠나 악성 툴로 그걸 수집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다음에 내 계정은 뭐고 패스워드가 뭐다 PC에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걸 PC에서 훔쳐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권한이 있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딴 데 접속하면 당연히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PC에 들어온 다음에 해커들이 노리는 건 이제 크리덴셜 정보들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의 메일 서버라든가 아니면 재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용했던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저장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걸 훔쳐가서 그거로 이제 바로 접속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뭐 그러면 특히 권한이 있는 그런 관리자나 이런 권한 있는 사람들의 계정을 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액티비티 관리자 계정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솔루션에서는 네. 앞에 말씀드린 사용자들이 로그인할 때 저장해놨던 정상적인 계정과 패스워드는 보호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짜 계정을 만듭니다. 해커를 속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미미카치라는 악성 코드로 그걸 수집했을 때 진짜 정보가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가짜 정보를 해커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만 기술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커가 진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똑같이 진짜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짜로 만들어 놓습니다, 시스템을.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커는 당연히 자기가 툴로 수집한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정상적인 계정이라 생각하고 접속을 하지만 진짜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함정 시스템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커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구성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스템이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짜 이제 디코이 시스템이 되고요. 네. PC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계정과 패스워드 정보를 저희가 가짜로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커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정보를 긁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진짜 시스템으로 가는 이 정보는 저희가 보호해서 안 보이게 해드리고 이 가짜 시스템으로 오는 정보를 이제 해커한테 주면서 해커가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해커는 이게 진짜인지 알고. 그렇죠. 여기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로그를 남겨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분석을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네. 허니팟이랑 완전히 다른 게 허니팟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만 해커가 안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에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다 구축을 하다 보니까 네. 해커가 우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면 가짜 정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알면 또 조치하기도 쉽겠네요. 그렇죠. 바로 차단도 가능하고 이제 네. 향후에 다른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보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디코이 VM이네요. 네네. 저희가 가상으로 다 올리도록. 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디코이 V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왜냐면 그 가짜 시스템, 해커를 속이기 위한 가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비용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상 환경에 만들어서 그걸 그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실제로 IP를 가지고 동작을 하지만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이 집을 침입하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거나 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침입 경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고객사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다면 해커가 회사 내부에 있는 DB 시스템이라든가 뭐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원하는 타겟을 정한 다음에 쉽게 거기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 문을 열었을 때 또 문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디코이 시스템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중간중간에 다 깔아놓게 됩니다. 해커가 들어와서 찾을 때 이게 어느 게 진짜 시스템인지 알 수가 없다는. 알 수가 없겠네요. 네. 해커를 어렵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진짜 경로까지 찾아가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네. 또 저희가 PC에다가 가짜 정보를 다 내려놓으니까 해커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가짜 시스템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얼랏을 띄워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이제 네. 회사 보안팀에 이제 얼랏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딱 보니까 또 알겠네요. 네. 컨셉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이번에 같은 회사 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안에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킹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킹을 당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만 기술을 통해서 해커를 속여서 침입 경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그 다음 공격을 막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또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장표 중에 가장 중요한 장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해커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 기만 기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아까 저장되는 크리덴셜 정보를 저희가 이제 가짜로 다 교체해 놓을 수가 있고요. 네. 자기가 접속했던 히스토리 정보, 줄겨찾기, 쿠키, 뭐 쇼컷 이런 것들을 전부 다 PC에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가짜로 이제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PC를 운영하면서 저런 정보들이 생산이 되게 되고 정상적인 정보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해커들은 들어와서 그걸 훔쳐간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진짜 정보는 전부 다 락을 걸어서 해커가 못 가져가도록 락을 걸게 되고요. 네. 가짜 정보를 저희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그런 정보들을 PC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가 정보를 수집해 가더라도 가짜 정보니까 저희 가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자기가 공격하는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규모 환경 이거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상 환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랜스를 갖다 놓고 물리적인 시스템을 진짜로 가짜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디코이로 이제 VM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고 가상 환경으로 배포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데 뭐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요? 예,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로 PC에 쓰다 보면 메모리에도 이제 그런 인증 정보가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가짜로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메모리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해커가 어떤 툴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철저하게 이제 저희 진짜 정보는 보호해드리고 가짜 정보는 전부 다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 텍스트로도 가짜 정보를 내리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가짜 정보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리눅스, 맥킨토시, 그리고 이제 AWS 환경까지 전부 다 가짜 정보를 각 환경마다 배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가짜 정보들의 리스트들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보면 영어로 이제 크레덴셜 매니저라고 하고 한글로는 이제 자격증명이라고 하거든요. 제어판에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에 이 계정과 이 패스워드로 들어갔다 이런 정보가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암호화돼서 이제 남아 있게 되거든요. 해커들은 이런 정보를 이제 훔쳐가 가지고 이 사이트에 이 계정으로 어떤 비밀번호로 들어갔다.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 계정과 비밀번호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쓰는 이 두 가지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보호해서 못 가져가도록 락을 걸게 되고요. 그리고 가짜 정보를 넣어놓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시스템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시스템은 DC2인데 저희가 가짜로 만든 건 DC1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이 계정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 시스템이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 가짜 시스템으로 접속이 되게 되고요. 진짜와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다 구성해 놓게 되고 저희 가짜 정보를 주니까 해커들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저희가 로깅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알 수 없게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가짜 시스템에 디코이 시스템에다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공유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바를 올린 다음에 또 동일하게 공유 폴더를 만들게 되고요.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한 PC 쪽에서 Z 드라이브라고 가짜 네트워크 공유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해커가 딱 봤을 때 뭐 파이낸셜이니까 뭔가 재무 관련 기밀 정보 있다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이미 사전에 재무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짜 파일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해커가 이게 진짜지 하고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가져가거나 이걸 암호화 시키게 되면 그걸 또 이제 디텍션을 해드리게 됩니다. 가짜 폴더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다 제공해 드린다. 가짜 정보를 주고 해커를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짜 정보를 이렇게 구성해 놓게 되고요. 해커가 이 정보를 긁어가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유도가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미카츠는 메모리에 있는 걸 이렇게 뜬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메모리에 있는 계정 정보를 떴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진짜 정보가 아니라 해커를 속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가짜 계정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쿠키상에도 저희가 이제 가짜 정보를 진짜는 보호해드리고 가짜 정보를 다 삽입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의 이제 기반 기술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먹이가 액티브 디렉토리의 관리자 계정입니다. 이게 있으면 관리자 계정으로는 AD에 조인된 PC나 시스템에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게 저희 에이전트가 없을 때 저희 솔루션이 구성이 안 돼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자 계정, 이 서버에 관리자 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이 관리자 계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구성하게 되면 가짜 AD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AD랑 진짜 AD랑 비슷하게 가짜 AD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계정에 있는 걸 학습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계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이런 계정이 관리자 계정인 것처럼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시스템은 하나도 없는데 가짜에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비정상적인 컬이나 비정상적인 툴로 관리자 계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때
실제 존재하는 AD의 진짜 계정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계정을 AD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측하면에 나오는 거. 네네. 네. 이게 진짜인지 아는 거죠, 해커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접속을 시도하면 이 전부 다 존재합니다. 저기 가짜 AD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접속이 되게 되고 이 계정을 가지고 뭔가 얘가 이상한 짓을 막 하겠죠. 네. 이럴 때 이제 전부 다 로깅을 남겨놓고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반 기술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앙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있고요. 어플라이언스 장비에다가 여기다 VM으로 이제 12개까지 이제 가상 디코이 VM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장비에 12개의 VM을 올려서 뭐 하나는 액티브 디렉토리, 가짜 액티브 디렉토리를 만들게 되고요. 뭐 2개는 웹서버, 3개는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3개는 뭐 MySQL 이런 식으로 고객사 환경에 맞게 가짜 시스템을 12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2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최대 12개까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걸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죠. 네.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이게 원래 VM으로 12개가 있지만 이걸 IP를 주는 거죠. 19168, 1.10 이런 식으로 IP를 주고 그 IP를 가지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 IP처럼 실제로 동작하게 됩니다. 웹에서 핑을 한다거나 뭐 텔넷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진짜 있는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응답을 다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공격자 입장에서 시스템 뭐 환경이 좀 너무 작다거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까요? 12개지만 12개 가지고 이걸 최대 2000개까지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개를 2000개까지 확대해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PC에다가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이 아까 만든 원래 12개지만 2000개까지 확대된 디코이 VM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짜 정보를 네. PC마다 이렇게 다 배포를 숨겨놓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이 PC상에서 이거를 계정 정보를 훔친 다음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저희 디코이 VM으로 진짜 시스템이 아니라 디코이 VM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예, 관리자 계정을 가진 뭐 사용자 PC라든가 이런 데 에이전트 설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디코이 VM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네트워크 기반의 스캐닝을 다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어떤 PC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역할이 네트워크에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캔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야 또 회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스캔이 일어나게 되면 이 디코이 VM이 L2 기반의 모든 패킷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IP에서 네트워크 스캔이 일어났다, 포트 스캔이 일어났다, 아니면 어떤 비정상 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걸 1차적으로 탐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가짜 정보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공격을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이 VM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패치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원하시는 취약점을 원하시는 대로 선정을 해주시면 그걸 다 넣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 드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커를 들어오게 유도하는, 그렇죠. 유인하는 네. 그런 조치가 네. 되겠네요. 왜냐면 너무 또 완벽하면 해커가 푹 뚫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뚫다가 갈 수도 있네요, 그냥. 그래서 취약점 같은 걸 일부러 살살살살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네. 어플라이언스 위에 홀로그램 장비, 이거는 홀로그램이 이름인가요? 예, 저희가 홀로그램이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진짜는 아니지만 가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디코이 VM이 네트워크상에 진짜는 아니지만 가짜처럼 내려가 있고 실제로 통신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내려가니까 저희가 이름은 홀로그램이라고 좀 재밌게. 어플라이언스는 홀로그램, 그리고 에이전트는 싱글레리티. 예, EDR도 싱글레리티 브랜드를 쓰죠. 예, 저희가 이제 모두 하나의 단일 에이전트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싱글레리티 아이덴티티고. 네. EDR은 EDR 이 뒤에 붙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이 VM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 별도의 이제 망이 이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해커가 여기 유도 기술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딴 데는 못 나가고 이 디코이 망에서만 이제 통신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있어서 인터넷을 나갈 때는 싱크홀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나가는 트래픽을 싱크홀에서 100% 모두 로깅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떤 CNC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을 가져오고 어떤 공격을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스틱스라든가 IOC, SUV 뭐 저희가 픽캡도 다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킷 캡처. 예, 패킷 캡처도 다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하는 행위들을 패킷 기반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해커가 들어와서 치는 명령어는 100% 다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쳤다, 레지스트리 뭘 바꿨다, 파일을 뭘 바꿨다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정보들을 모두 남겨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VM웨어인데 VM에도 올리고 싶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다고. 클라우드도 되는 거고. 클라우드 다 지원합니다. AWS도 가능하고 우리 AWS인데 거기다 가짜 정보를 구성해서 글로 해커를 유도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뭐 GCP, 뭐 애저 다 가능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브라든가 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가상화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짜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OS인데 윈도우, 뭐 리눅스, 센토OS 다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OS를 쓴다. 근데 이거 파는 게 아니다. 그것도 가짜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VMDK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VM으로 올려서 그걸 이제 배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생산설비 회사인데 이 생산설비에서 쓰는 이상한 OS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가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네. 여기 ICS 스카다 이것도 있네요, 진짜. 네네. 네, 그것도 그 프로토콜들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네,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넣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를 배포한 다음에 리눅스 기반에서 SSH 올리고 뭐 FTP 올리고 이런 게 여기 있는 서비스를 다 올려서 디코이 리눅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사용자가 뭐 OS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서비스가 그 가짜 시스템 포팅하도록 굉장히 간편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코 iOS는 그 스위치 말하는 거죠? 네, 스위치 라우터 장비. 네, 그런 것도 가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에 이제 가짜 스위치나 가짜 라우터를 올려놓고 거기다 취약점을 오픈해놓고 해커로 이제 공격을 유도해서 네. 그리고 PC에다가 이제 이 시스코나 저희가 만든 가짜 시스코나 라우터의 접속 정보를 숨겨놓는 거죠. 네. 해커가 이 접속 정보를 숨겨서 이걸 획득하게 되면 당연히 가짜 시스코나 스위치에 접속을 시도할 거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고 거기서 해킹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다 로깅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 RCS 스카다는 사실 폐쇄망이 많잖아요. 네네. 기존의 IT 환경보다는 OT 환경 이런 데들이 사실은 공격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럴 텐데 이런 딥셉션 기술 이런 제품들이 좀 효용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현재는 사실은 거기까지 많이 공격을 하는 사례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당연히 해커들이 거기도 굉장히 큰 타겟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스카다 쪽은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몇 대 감염시키면은 뭐 돈 조금 받고 많은 정도지만 그쪽이 스카다를 공격해서 스카다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회 인프라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성공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죠. 사회 혼란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컬러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서고 공급망이 마비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고 미국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데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해커들이, 그래, 이런 거 공격을 이제 사전에 저희가 해커를 유도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분석하고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굉장히 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이쪽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는 뭐 제조사가 금융사보다 더 그 우선순위로 그 해커들의 공격 타겟이 그렇죠. 된다. 이런, 뭐 분석 결과 보고서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효과라기보다는 이게 영향이 엄청 클 수밖에 파급력이 없으니까 크다, 더. 해커가 굉장히 걔네들한테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개발을 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환경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짜 시스템을 만들 때 AWS에 있는 S3 버킷이라든가 다이나모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짜로 저희가 가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AWS 환경에 이제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WS 환경으로 해커가 공격을 할 때도 진짜인 줄 알고 S3 버킷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S3 버킷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WS 환경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원하지는 않는 거죠? 현재는 남아 있는 3개 일단 3개고 메이저만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앞으로 이제 국내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원해 나가야죠. 네, 빨리 지원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크게 3가지 구성용품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홀로그램,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장비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싱귤러리티 아이덴티티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인저 에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보호하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전용 AD 전용.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중간에 보니까 에이전트 리스로도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에이전트를 깔게 되면 에이전트가 이제 깔린 에이전트가 정보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트를 깔지 않고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가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C에 집어넣는 이런 기술로도 이제 2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차이가 좀 있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 에이전트 뭐 까는 거 되게 싫어해서 에이전트 리스 지원된다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에이전트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조금 있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좀 막강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이전트 리스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가짜 정보를 내려놨다 하더라도 어느 PC에 어떤 정보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있으면 정확히 그걸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또 권장을 드리고 또 수집되는 로그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없다 보니까
해커가 하는 행위 기반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에이전트는 그 기반으로 전부 다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는 커널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없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더라도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하를 일으키거나 하는 우려도 없는 거죠. 네, 에이전트가 그 커널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되게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액티브 디렉토리고 예를 들어 제가 PC에서 쿼리를 이제 날리게 되죠.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쿼리를 이제 받게 되고요. 이 돌아오는 그 리스판스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쿼리를 분석해서 정상적인 쿼리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AD 쿼리로 정보를 주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해커가 보안에 위배되는 쿼리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액티브 디렉토리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로 하여금 이제 속이는 이런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의 부연적인 설명이고요. 진짜 AID가 있고 가짜 AID를 만들어 놓게 되고 이 PC에서 어떤 쿼리를 날리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쿼리를 보내냐에 따라서 진짜 AID로 정보를 보낼지 가짜 AID로 보낼지를 이제 나눠서 리스판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장비를 둬서 AD에서 이제 올라가는 로그들을 이제 저희가 API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인저 AD라는 제품을 함께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AD에 특화된, 네. 요건 에이전트 깔지 않아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인저 AD라는 것만 구성하시게 되면 AD 기반으로 로그나 API를 기반으로 해서 AD의 취약점을 점검해주고 설정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수집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때만, 들어올 때만 이제 디코이 AD로 가는 네네네, 거고, 그렇죠. 정상일 때는 정상 코드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AD의 이제 취약점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AD의 뭐 잘못된 설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DC 싱크 같은 경우에는 AD의 정보를 전부 다 싱크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AD 싱크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AD가 다 털리거든요.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설정 잘못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점검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부터 이제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면 로고 기반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변경됐는데 보시면 같은 시간에 3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네.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얼럿을 날려주게.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자주 변경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리자 계정도 보시면 동일한 시간대에 항상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API 로그 기반으로 해서 로그를 다 불러와서 비정상적인 뭔가 의심스러운 활동들을 다 분석해서 이제 팝업을 띄워주고 계속 시도를 하거나 뭐 툴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죠. 네, 그런 걸 다 해주게 되죠. 그리고 브루트포스라고 해서 비밀번호 이것저것 막 넣으면서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네, 대입 공격. 예, 이거 7번 시도한 겁니다. 비싼 시간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계정을 탈취하기 위한 거죠. 아, 비밀번호를 탈취? 네, 맞습니다. 패스트레이 스프레이도 이제 앞에 있는 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근데 아까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기능을 물어보셨는데 요 장표가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보시면 요 인서트 디셉시브 루어는 가짜 정보, 해커를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를 넣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텍트 프로텍션 크덴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이제 시스코 웹엑스를 쓴다는 거죠. PC에서. 근데 이 시스코 웹엑스에 클릭할 때마다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스코 웹엑스를 누르면 바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장해 놓은 이 값을 시스코 웹엑스 프로세서가 건드리는 건 당연히 오케이죠. 근데 웹엑스가 아니라 레지스트리라든가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비밀번호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뭔가 훔쳐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알랏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 시스코 웹엑스가 아닌 어떠한 프로세서라도 이걸 건드리게 되면 얼랏을 띄워주게 되고요. 여기 얼랏인데 프로텍트도 있습니다. 프로텍트로 설정하게 되면 그 프로세서 키를 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시면 지금 한 90여 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 캡처본이라서 95개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쓸 때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나 비밀번호를 누가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면 무조건 얼랏을 띄우거나 차단해가지고 보호해드리는. 아, 그러면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PC 안에 저장된 어떠한 계정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커가 들어와서 훔쳐가려고 하면 바로 얼럿을 띄워주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왔다 이런 걸 상세하게 남기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이제 PS, 이그적 SVC 그리고 CMD에서 레지 에디터라고 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특정 레지스트리를 건드렸는데 이 레지스트리에 프로그램 관련된 계정과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정보들을 전부 다 저희가 다 어떤 프로세서가 어디 영역을 건드려 가지고 얼렛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시 떴을 때 분석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앞에 말씀드리던 것처럼 리눅스에 아파치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지라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시스템이고요. 네. 이걸 이제 해커, 그러니까 PC에다가 이 지라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랑 이 URL을 이제 숨겨놓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는 이게 당연히 고객이 쓰는 지라라고 생각하고 이 정보를 훔쳤으면 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이 지라에 들어와 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얼랏을 띄워주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리눅스 기반이니까 당연히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OS나 이런 걸 동일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삼바를 올려서 네트워크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Z 드라이브라고 해서 고객이 실제로 쓰는 건 아니지만 해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네트워크 공유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럼 해커가 이 공유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훔쳐가려고 할 때 동일하게 또 얼랏을 띄워드리게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탐지한 화면이고요. 뭐 화면이 작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될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네. 이거 뭐 혹시 뭐 저희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분들이 연락해 주시면 제가 와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다 시연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탐지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잔표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트랩 패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되면 에이전트 기반에서 로그인한 정보를 전부 다 이제 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액티브 AD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관리자 계정을 아무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된 사람의 PC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접속하는 건 오케이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권한도 없는 저쪽에 재무부서의 인사팀에 이상한 사람이 AD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 그럼 보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그 계정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해커에 의해서 탈취된 계정으로 로그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말 그대로 저희가 트랩 패스니까 이런 위협에 대한 경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반에 있는 계정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저희가 로그인할 때 계정들에 관련된 정보들 전부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든 가짜 디코이 시스템들이거든요. 네. 요 PC에서 이 디코이 시스템으로 접속을 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시스템들입니다. 진짜 시스템으로 접속했다. 이런 그 로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게더링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세하게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에이전트에 다 되고요. 아,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구성하도록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RDP는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왔고 이건 전체 계정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RDP만 선택하고 특정 IP만 넣게 되면 한 IP에서 한 계정에서 RDP를 어떻게 써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RDP라든가 웹이라든가 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경우 세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이건 어떨 때 유용하냐면 네. PC 관리를 위해서 PC를 배포할 때 PC 운영팀에서 나중에 이제 원격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동일한 계정과 동일한 패스워드로 모든 PC의 계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보안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계정으로 같은 패스워드를 쓰고 몇 대의 PC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 그러니까 계정과 관련된 잘못된 설정이라든가 잘못된 패스워드 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관련된 PC와 관련된 취약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게더링해서 PC별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가짜 이게 D가 이제 디셉시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숨겨놓은 가짜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PC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전부 다 제가 게더링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PC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로그인 시도를 했었죠. 이건 뭐냐면 공유 PC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 PC별로 어떤 계정들이 로그인했었다. 이 PC는 관리자 계정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공유 PC가 아닌데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접속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계정을 막 4-5개가 접속을 예전에 지난주에 했었다. 그럼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공유 PC면 이게 이제 당연히 맞는 거지만 이런 로그인 관련된 분석 현황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인 미들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패킷을 가로쳐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변조하는 이제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 어플라이언스가 구성되게 되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 모든 PC에 지속적으로 맨인 미들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패킷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 패킷을 보냈을 때 맨인미들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해커 같은 경우는 이 패킷을 변조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저희 쪽에. 그걸 이제 탐지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맨인미들 공격이 일어났다는 걸 이제 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사용자들이 패킷을 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해놓고 장비를 구성한 다음에 디코이뱀을 내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다 나가서 맨인미들 공격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 기능이라고 해서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밀번호가, 계정과 비밀번호가 PC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 PC에 일일이 들어가서 계정을 삭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원격에서 레미디에이션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이 계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격에서 그 계정들과 저장된 비밀번호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공유 폴더 같은 경우도 쓰지 않는 공유 폴더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끊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자동으로도. 네.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패스를 넣어놓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조건이 매치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끊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플렉트라고 해서 아까 저희 PC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가 뭐 기자님이 지적하듯이 12개밖에 없고 2000대까지 배포를 했는데 네. 각 PC도 이런 그 공격 대상 시스템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리눅스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를 이제 가짜로 리눅스 시스템을 배포시켜 놓고 리눅스로는 공격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부산에는 리눅스가 한 대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기다 리눅스 시스템을 내려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에이전트가 리눅스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해커가 PC를 공격하게 하고 그걸 이제 서울로 돌리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시면 SSH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리눅스 포트고 윈도우 포트 같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리눅스면 리눅스 포트만 열리고 윈도우면 윈도우 포트만 열려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커가 외부에서 스캔을 했을 때 윈도우지만 저희 에이전트에서 SSH 우리는 난 443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443 공격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해커가 그걸 딱 보고 실제로 22번으로 해서 텔넷 22번으로 해서 이제 SSH로 연결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커는 PC로 22번을 보냈지만 22번 포트로 커넥션을 보냈지만 이 에이전트에서 저희 장비에 있는 실제 리눅스 시스템으로 백다운으로 터널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럼 해커는 PC로 이 PC가 SSH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PC로 공격을 했지만 이 세션이 타고 들어온 다음에 터널을 통해서 실제 장비에 있는 진짜 디코이 VM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눅스는 없지만 그 PC로 하여금 리눅스처럼 보이게 해서 해커의 공격을 유도하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플렉트는 이제 방합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포트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포트도 다 이제 속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도요? 예, 왜냐면 제가 PC를 쓰고 있는데 저는 모르지만 해커가 이미 이 PC를 장악을 해서 뭔가 공격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특정 트래픽 나가는 포트나 특정 트래픽을 딴 데로 우회시켜가지고 디코이범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락이라는 이제 기능이고요. 네. 데이터 클락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커가 공격하는 폴더와 일반 사용자가 쓰는 폴더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뒤에 이제 이미지로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 똑같은 폴더거든요. 네. 똑같은 폴더인데 이제 GUI로 보게 되면 파일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저렇게 그렇죠. 근데 해커는 사실 GUI로 들어오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CLI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여기서 돌리게 되죠. 보시면 파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해커를 속이기 위해서 로드맵 정보 이런 걸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해커가 딱 봤을 때 해커는 CLI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폴더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 해커가 이 정보를 훔치거나 이 정보를 여기 있는 파일을 암호화시키거나 훔쳐가게 되면 저희가 얼럿을 이제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쓰는 화면 GUI와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CLI를 다르게 해서 다르게 보이게 해서 공격을 유도하는 거고요. 네. 보시면 공유 폴더 같은 경우도 여기는 S하고 이제 Y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이제 그 사용자들이 쓰는 네트워크 공유인 겁니다. S하고 Y가. 네. 근데 실제로 해커가 이제 커맨드 기반으로 내니저를 쳤을 때는 R과 Z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 쓰는 폴더는 해커가 안 보이게 해서 숨기게 되고 네. 해커한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R과 Z라는 가짜 폴더를 보이게 해서 해커로 하여금 여기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얼럿을 띄워주는 네. 이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플라이언스와 에이전트,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구성인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기능과 방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네요. 왜냐면 해커를 이제 제도로 속이기 위해서 오늘 뭐 사실 시간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보고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질문 내용이 좀 잘 안 보여서요. 네. 지금 올바로 보이지가 않아서 전환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시간이 가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커가 가짜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할 때 그 해커를 트레이싱 할 수도 있는지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그 해커를 추적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숨겨놓은 가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뭔가 비정상적, 왜냐면 일반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숨겨놓은 걸 들어왔다는 건 이미 그 해킹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고객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럼 그 PC까지 해커가 어떻게 들어왔냐는 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디셉션의 영역은 아니고, 이제 EDR에서 일어났던 일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 디셉션과 EDR이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통합이 완료가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요? 네, 그렇게 되면 해커를 유도해서 공격하는 거는 디셉션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해커가 그 PC까지 들어온 내용도 EDR을 통해서 분석하게, 이렇게 이제 제품을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딥셉션을 통해서 공격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코이 VM을 구성하는 방안이고요. 그게 얼마나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디코이 VM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해커를 속이기 위해서 내리는 정보거든요. 그 정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이제 IT 전문 지식이 낮은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가짜 정보를 내리더라도 그걸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IT를 잘 모르기 때문에 PC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데, 개발자가 많은 뭐 게임 개발사라 이런 데는 사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CLI나 파워쉘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건드리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내가 설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사실 그러면 도입하려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사전 미팅을 통해서 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구성 자체를 좀 잘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IT 지식이 나는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개발자들이 많은 곳은 좀 그런 것들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선택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한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티넬1의 딥셉션 기술은 시스템에 설치하지 않고 대여하는 형태로 비용 절감과 별도의 보안 전문가 없이 데이터 해킹 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요? 대여하는 형태로,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전문가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가 있고, 클라우드 기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은 아무것도 고객사에 설치할 필요 없이 에이전트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에이전트에서 저희가 이제 1년 비용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비용을 받으시게 되고요. 에이전트만 설치하시면 그 가짜 정보를 내려가지고 이제 얼라시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분석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술 지원 같은 전문가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시나요? 그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도 있고 관제 서비스도 함께 이제 제공해드리고 그러면은 내부의 보안 관리 인력이 좀 부족한 경우, 그런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고객은 그냥 말 그대로 에이전트 까시는 것만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운영하고 탐지하고 모니터링 해드리는 거 저희가 다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커가 가짜 계정 정보를 탈취한 후부터는 해킹 경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가짜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EDR의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통합이 안 돼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통합이 되게 되면 그 가짜 정보를 획득하는 그 타전 단계도 EDR에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센티넬 EDR을 쓰지 않고 다른 타사의 EDR을 이미 도입한 경우에는 연동해서 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EDR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 행위
탐지한 행위를 정확히 주게 되면 그 이벤트 기준으로 이제 EDR에서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제이크를 안 쓰더라도 분석에는 전혀 이슈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꼭 나올 것 같았어요. 해커가 지금은 속아 넘어가도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가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테크닉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기만 기술도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예전에 샌드박스가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뭐 시간이 한정돼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그 루어 정보를 한 번 내리고 끝이 아닙니다. 에이전트에서 지속적으로 30분 단위로 계속 바꾸거든요. 원하는 식으로 다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디코이 VM도 자동으로 구성하게 되면 지금 오라클이지만 뭐 30분 후에는 이제 VM웨어 화면으로 바꾸고 모든 걸 자동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뭔가 왜냐면 IT 팀에서는 보통 뭔가를 변경하면 이게 대대적인 작업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꿔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쉽게 네, 디코이 VM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기능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코이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 완전 해커를 속여가지고 끝까지 뭐 얘가 가짜 시스템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뭔가 이 경로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 내부에 뭔가 들어와서 훔치려고 시도했다는 행위를 탐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고 바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저희는 해커를 뭐 100번 속여가지고 해커가 2달 동안 공격했는데 계속 가짜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도구를 도입하고 있지만 보안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보안 로그와 이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데 기만 기술을 활용한 방어도 로그나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닌지 우려가 섞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2만여 가지 되는데요. 네. 이게 전부 다 중요도를 다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실제로 저희가 뭐 운영하는 몇 개 고객사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해커가 실제로 공격을 일어나게 되면 이벤트가 하나만 뜨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어떤 해커도 그 가짜 정보를 가지고 한 번에 해서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해킹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나 기술들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오탐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랏이 절대 하나만 뜨지 않고 여러 개 복수기로 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얼랏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게 상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약간 IPS나 뭐 IDS처럼 항상 트래픽에서 로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해커가 저희가 숨겨놓은 기만 기술을 속여가지고 행위를 할 때만 탐지되기 때문에 이벤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네. 네. 다음 질문은 엄청나게 깁니다. 예. 네. 일단 고급 해커가 아닌 경우에 그냥 자신의 실력 가시용 그런 테스트를 위해서나 이런 초중급 해커들이 이런 기만하는 기능이나 솔루션들을 적용할 때 해커를 테스트하는 위협, 팀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다른 방법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셨나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테스터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니 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다양한 딥셉션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특히 계정 탈취 부분에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뭐 일단 저희가 일단 메모리나 쿠키 이런 모든 정보를 다 교체해 놨기 때문에 초급 해커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해커까지 다 속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에 있는 것까지 해커들이 파일로 저장한 거는 쉽게 변조해서 가짜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메모리나 쿠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꾸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고급 해커를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좀 언급됐던 것 같은데 디코이 VM의 위장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내부 사용자가 착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실제 내부 사용자가 실수로 디코이 VM에 접속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바람직한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디코이 VM으로 들어와서 접속을 시도했던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디코이 VM을 IP로 존재하기 때문에 핑을 때려본다거나 텔넷으로 특정 포트를 연결해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에 실제로 존재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실 발생하더라도 크게 중요도를 안 보게 되는데 저희가 정말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는 디코이 VM을 접속했는데 우리가 숨겨놓은 계정 정보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찾을 수 없는데 뭔가
뒤져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접속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킹으로 보고 이제 정확하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그냥 뭐 핑을 때려본다 이런 것들은 다 로우 레벨로 뜨기 때문에 그건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예, 잘못 접속하더라도 또는 테스트를 그렇죠. 해보더라도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해커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숨겨놓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건 분명히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훔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특히 뭐 대형 은행, 뭐 이런데 금융권 위주로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뭐 제조사라든가 이런데 위주로 이제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는 이제 뭐 이제 예,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 스타트하는 단계고, 근데 국내의 디셉션 기술 자체가 이제 소개된 게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사실 이런 동종 제품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네. 이제 뭐 가장 저는 당연히 뛰어나다. 네,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에이전트가 없으면 처음에 고객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에이전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어떤 가짜 정보가 내려가 있고 에이전트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확실히 더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뭐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도 좋고 나중에 구축한 사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서 뭐 공격을 막았다던가 큰 공격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료는 충분히 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네, 말씀하세요. 이게 근데 이 제품이 좀 특성이 레퍼런스를 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면 이게 해커를 속이는 제품인데 이거 우리가 이런 제품 쓰고 있다고. 그렇겠군요.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 알면 해커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명은 밝히지 않으시고. 네, 그거 뭐,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내방경을 만든 다음에 뭐 실제 데모를 보여드린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그런 정보들을 원하시면 센티넬1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트너사 에스케어 같이 센티넬과 에스케어에 연락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이라인 네트워크로 추가 자료 저희 요청해 주셔도 저희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오늘 길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실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달라 하는 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고객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 회사는 뭐 보안적으로 완벽하다. 우리는 내부망은 안전하기 때문에 해커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기업이 아직도 있으시단 말입니까? 근데 어떠한 솔루션도 어떠한 네트워크도 안전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가 제 생각에는 보안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할 때가 우리는 안전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셉션이 거기에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요. 네. 내부에 실제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디코이비만 내려가지고 스캐닝 시도나 이런 것만 탐지하더라도 네트워크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좋은 소식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웨비나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